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절에 다니는 것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김수환 선생님이 인생을 법담 스님이 조금 개사해서 여러분들 같이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생 노래 한 곡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자. 보각사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와서 보니 너무나 좋아.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 동안 기도해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기도해야지.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디에서든 절대 어두우면 안 되는 5가지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두우면 집안에 재물운이 다 나가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것 압니까? 물건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집안 망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네. 그래서 물건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집안이 아주 불행해지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살아가는 데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풍수학에서는 무엇을 하나 얻더라도 반드시 크고 작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냥 얻어와도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냥 얻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스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절대로 어디에서든 그 누구에게서라도 얻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한테든 어디서든 얻어오면 안 되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생활의 패턴 속에 살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부산에서 서울로, 또 서울에서 부산으로 3시간이면 왔다, 또 3시간이면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한국이 그냥 하루권 안으로 들었어요. 제주도도 오후 2시에 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또 서울이나 부산으로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생활 반경 안에서만 주로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루권 안에 있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반경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로 갔던 데 가고, 아침에 일하면 목욕탕 가고, 물론 목욕탕 안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또 올같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또 공양하고 밥 먹고, 또 집에 가고, 일터로 가고, 그 반경이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또 작은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많은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두 부류의 사람이 느끼는 체감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해도 이 적응이 되면 별로 안 피곤하고, 또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은 또 적당히 하는 대로 우리가 적응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상시 때는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명절이 다가오면 여자분들 또 주부님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요. 맞죠? 그럴 때는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몸살 나기도 하고. 요즘은 추석이나 설날 되면 며느리나 여성분이나 또 가족들이 절로 많이 옵니다. 특히 며느리분들 시댁 제사 지내기 귀찮아하거든요. 맞죠? 법담선생 같은 경우는 보각사에 며느리분들이 연구위패를 많이 모십니다. 추석 설날 되면 내가 제일 바빠요. 바쁘든 바쁘지 않든 세상 모든 것이 바쁠 때도 있고 바쁘지 않을 때도 있듯이 집안에 흐르는 기의 흐름 역시도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패턴으로 동일하게 흐르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좋아질 때도 차차차차 좋아지고 이래 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급격한 변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몇 번? 1번. 여러분들 추석이나 설날 때 일이 많아져가지고 몸살이 나가 힘들듯이 갑작스럽게 급격한 변화는 몸과 마음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을 하나씩 서서히 접목시켜 가지고 좋은 쪽으로 또 좋은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궁극에는 여러분들 완전히 좋은 기가 나오는 방향으로, 즉 좋은 운이 들어오는 쪽으로 변화를 아주 좋게 시켜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의 집안에 또 여러분들한테 나쁜 기운이 흐르면, 나쁜 기운이 흐르고 섞이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모르지만은 서서히 집안에 나쁜 기운이 안 좋도록 변화를 하게 만들며 이것이 궁극에는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집안에 이러한 물건이 들어오면 이 집안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바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병든 식물이나 병든 동물은 가능하면 피하고 가능하면 집안에 들르면 안 됩니다. 요새 보면 특히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맞지요? 그래서 어린 동물 또 건강한 동물을 입양해서 기르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병든 동물이나 학대나 괴롭힘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상처 입은 이런 동물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재력이 많아가지고 그 다치고 아프고 병든 동물을 치료하고 또 뒷바라줄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픈 동물을 위해서나 또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나 집안에 들르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식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풍수학에서는 생명을 가진 동물은 집안에 생의 기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아주 건강한 동물이나 또 아주 건강히 잘 자라는 식물이 들어오면 그 집안에 생기가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병든 동물이나 많이 아픈 동물이나 또 아주 시들어가는 식물이 있으면 아무리 예쁜 동물이라도 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이 집안에 들어오면 생의 기운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사의 기운이 더해지는 거예요. 집안에 사의 기운이 더해지면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몇 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시들어가는 식물이나 병들어가는 동물이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집안에는 생기만이 가득 흘러 넘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이 보고학사 오면 생기가 넘친대요. 왜? 법담스님부터 술술 풀리는 생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안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생기가 흐르게끔 그 풍수를 유도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버리려고 하는 옷이나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버리려고 하는 옷이나 가구를 멀쩡하지 보여가지고 이걸 얻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간혹 친구나 아는 사람이 아이고 저 가구인데 이 버리긴 아깝고 니 줄게 하면서 이것을 받아오면 아주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 기운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자꾸 딸만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어쩝니까? 아들 잘 놓고 아들 많이 낳은 여자분한테 속옷을 뭐 돈 주고 사든 속옷을 가져다 입히든 그 아들 많이 낳은 여성분의 속옷을 우리 딸이나 우리 며느리한테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기하기도 아들 놓는 걸 우리가 보고 체험을 했어요. 그렇듯이 바로 이것은 그 사람의 기운이 전달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부자 되고 재물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부잣집에 마당에 흙을 퍼가지고 우리 집 앞마당에 있으면 뿌리 좀 좋다 했죠. 그 부잣집에 앞마당에 없으면 고급 아파트면 화분에 흙을 까만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호주를 딱 넣어가지고 우리 집 화분이나 앞마당에 뿌려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공부한 학용품이나 책을 얻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어정쩡하게 하는 학생들이 명문대에 들어간 뭐 서울대 또 어디 뭐 고려대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공부한 학용품이나 책을 딱 공부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또 초도효과라는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고3 아들한테 줄 때 아들아 이 책은 너 사촌형님이 서울대학 들어갔잖아. 지금 서울대학 2학년이잖아.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촌형님의 그 기가 담겨져 있는 공부한 그 책이다. 이 책으로 공부하면 공부 잘 되거든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집중이 잘 되고 야 우리 사촌형님이 이 책 보고 서울대학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 힘을 내가지고 더 공부가 잘 되고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이 술술 풀리는 염주 딱 손에 끼고 있으면 스님님 염주 하나만 주이소 하면 스님이 딱 손에 끼워주면 정말로 술술 풀리는 일들이 생기고 신기한 일들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운이 한마디로 좋은 기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 옷이나 가구에는 생기가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사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러면 세리머니 보려고 하는 거에는 생기가 있다 1번, 사기가 있다 2번, 몇 번? 1번. 뭔가 버리려고 할 때는 좋아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15년 전에 우리 신도님의 자제분이 경찰 공무원에 6번 떨어졌는데 스님한테 와서 스님이 합격 부조를 딱 들었어요. 합격 부조를 딱 지니고 경찰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개인적으로 법담 스님 하면서 형님 하는데 그 남자분인데 지금 이제 40대 초반인데 그 합격 부적 지금 지닌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거 치우세요. 지금 훌륭한 경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스님이 행운의 부적인데 저 못 부립니다. 이 부적만 지니고 있으면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로 그 신도님의 아드님이 진급도 바르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생긴 거는 잘 안 버립니다. 소중하게 지닙니다. 내가 이상하게 이거 들어오고 나서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 쉽게 못 버려요. 근데 아이고 이거 들어오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고 나고 한다 하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거라도 치우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 거에는 생기보다는 사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기가 안 좋은 기운이 들어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와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멀쩡한 물건 공짜로 얻었다 하는데 그게 결국 이득이 아니란 거예요. 세 번째, 망해가는 집의 물건이에요. 망해가는 집의 물건. 그래서 망해가는 집안의 물건은 절대로 들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체든 조직이든 사찰이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도량에 오면 그 좋은 기운, 성공하는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 딸이 성공하는 거예요.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성공하는 그 기운을 담은 도량에서 기도해야 성공하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마 무서운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들 경매로 나온 집이나 또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나 또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금액보다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맞죠? 특히 건물 경매로 나온 건 망해가지고 대출자 못 내가지고 은행에서 탈칵 담보 잡아가지고 이 경매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또 전문적으로 이러한 것들로 돈을 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중고 물품을 칭호하시는 중고상에서도 망한 데서 나온 물건은 절대로 자기 집 안 들고 가요. 아시겠습니까? 팔아묵지. 절대로 자기 집에 안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 중고 물품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맞죠? 거기에 있는 중고 물품 판매하는 사장님도 망한 물건 이런 거는 자기 집에는 안 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의 중에 중고 물품 경매 받아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왜 이런 물건들을 사가는지 나 전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물건이 멀쩡하고 예쁘더라도 경매해가지고 넘어온 물건 있잖아요. 물건. 빨간 딱지 붙어가지고 넘어온 물건. 차갑당해 넘어온 물건. 이런 것은 바로 남의
피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물건이에요. 맞죠? 남의 피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싸게 나왔다고 해서 돌르면 절대로 안 좋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받아야 좋으냐? 선물해 준 거. 친구야, 내 니 고마워서 이거 선물해 준다 하면서 정말 기쁨과 기쁨 속에 주고받는 물건, 또 기쁨과 기쁨 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웃으면서 주고받는 선물, 이런 거는 좋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행운의 기가, 생기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경매 절차해 가지고 집안에 빨간 딱지 탁탁 붙이면서 압류된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법적으로 다 빼들어가 보잖아요. 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우리 남편이 사줘가지고 20년 동안 애지중지한 물건이 하면서 남의 피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것은 집안에 들리면 안 좋다. 그래서 이러한 피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물건은 집안에 들리면 가장 나쁜 물건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마 무서워한지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번째로 왠지 망설여지는 물건이에요. 왠지 망설여지는 물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을 받든 그냥 얻는 물건이든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은 이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분 좋게 받았지만은 주는 사람은 또는 빼앗긴 사람은 피눈물과 한이 서려 있으면 그것은 안 좋은 물건이다. 집안에 들어오면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망해가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물건을 받을 때 왠지 기분이 찝찝해. 여러분들 기분이 찝찝한 마음으로 운전하다가 사고 난 적 있었죠? 또 아침에 집에서 기분이 찝찝한데 설거지하는데 갑자기 접시가 깨지고 멀쩡한 컵이 탁 받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는 걸 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그 기운이 안 좋은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꺼림직한 물건은 무슨 이유를 대시든 피하는 것이 좋다. 기쁨과 축복 속에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그 무엇 하나라도 조심하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나로서 또 나의 행동 하나가 그동안에 자신의 모든 노력들을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갈라서는 경우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정말 큰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은 정말 신구의 삼업,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말 한마디도 우리가 조심하고 진지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운은 민감해서 쉽게 도망가기도 하고, 또 이 좋은 운은 잠시 관리를 못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내한테 좋은 운이 왔다고 해서 계속 좋은 운이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좋은 운이 머무르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정진을 해야 돼요. 제가 선장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벌립니다. 자, 다섯 번째로 집안에 들어오면 망하는 물건, 바로 물이 연상되는 물건이나 물과 관계되는 물건은 절대로 얻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데, 집안에 들어서는 안 되는 최1순위가 바로 중고 수족관, 남이 쓰던 수족관, 그리고 중고 정수기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물도 마실 때, 이 물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이 물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물이다 하면서 기분 좋게 마시든가 기분 좋게 원샷 이래야 되는데, 남이 쓰던 중고 정수기 뭐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또 헐값에 얻었다고 들르면 이 마시면 뭐 느낌이 좀 찝찝하잖아요. 느낌이 찝찝하면 찝찝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있던 이야기인데, 어느 기사님이 이제 우리 보학사 술술 버스는 최고의 시스템을 자랑하는 최고의 버스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중고 버스를 타게 됐어요. 기사님이 그 버스를, 새 버스는 45인승 버스 2억 5천만 원 하는데, 그 버스를 한 10년 탄 버스인데 300만 원을 구매했대요. 300만 원에. 폐차하려고 하는 버스를, 정수기까지 달린 버스인데, 그래 목이 말라가지고 정수기 물을 받아 먹는데 깨끗한 투명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건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건더기가. 정수기 필터가 오래돼가지고 그 폐차할 버스에 정수기 필터 갈겠습니까? 안 갈지. 그러니까 검은 건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에 좋은가 싶어 마실라 했는데 안 마신 거예요.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하던데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고 정수기 또 중고 수족관 같은 것은 집안의 재물운을 마르게 하고 또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것을 풍수에서는 아주 안 좋다 되기 때문에, 물론 새 정수기 들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바로 여러분 가정에 재물이 얼마나 잘 유입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풍수학에서는 이것이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물이 그려진 그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 냄비 또 중고 물통 이런 것들은 절대로 얻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냄비를 20년 30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중고 냄비가 멀쩡하다고 해서 얻어오면 재물운이 나가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풍수학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